안녕하세요. 네, 위크리드의 정승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2-4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녹화해 놓은 영상을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을 주변의 이야기거리로 많이 채운 것 같아서 지금 다시 업로드를 하는 게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2-4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짧게 핵심만 추려서 다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기법 없이 바로 넘기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장점과 목적입니다. 장점에 대해서는 어드밴티지, 목적에 대해서는 퍼포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장점에 대해서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장점이 조금 더 무게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실 겁니다. 이 부분은 퍼포스보다 어드밴티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장점과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어드밴티지 쪽이 이 부분에서 더 부합한 것 같아서 여기에 무게를 좀 실어봤습니다. 장점과 목적을 사전적인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들을 육하 원칙으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why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장점은 어떻게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R&D 정부 지원 사업을 우리 기업이 왜 지원했는가에 대해서 주로 서술하는 부분이고요. 장점이라고 하게 되는 것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을 지원을 하게 됐는데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다른 회사의 기술과 다른지에 대해서 매칭하는 부분이 바로 장점이 되겠습니다. R&D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독창성과 차별성은 그래서 어떻게의 관점에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바로 표나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사업 계획서를 쓰고 있는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심사위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사위원이 우리 기업이 제출한 사업 계획서를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되지만 시간적인 여력이 그만큼 많이 없기 때문에 심사위원 분들이 우리 기업의 지원 기술을 조금 더 쉽게, 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나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표나 그 표에 나서는 지금 제가 쓴 책 83페이지에서 87페이지까지 나와 있고요. 총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휴대성부터 그림 적용도까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의 항목은 기존 기술인 연필, 그리고 개발 기술인 샤프로 봤을 때 개발 기술에 조금 더 우수한 점수를 준 항목이고요. 5번부터 7번까지는 기존 기술인 연필 쪽에 조금 더 우수한 점수를 준 항목입니다. 네, 여기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기존 기술은 연필에다가 그리고 개발 기술은 샤프에다가 매칭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1번부터 7번까지 항목 중에서 모든 것들이 1번부터 7번이 다 개발 기술에 우수한 점수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산업에서도 그렇지만 기존 것은 무조건 나쁘고 새로운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기술은 열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양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각 비교 항목은 3개에서 9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3개보다 더 이하일 경우에는 개발 기술의 독창성이 왠지 다른 기업의 것에 비해서 좀 약해 보일 수가 있고요. 10개 이상이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분들이 보시기에 비교 항목이 한눈에 다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표현한 것은 1번부터 4번까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7개 정도까지 표현을 한 이유는 개발 기술이 우수한 부분과 기존 기술이 우수한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드리다 보니까 7개가 됐고요. 추천드리는 것은 3개에서 9개 사이인 5개에서 6개 또는 4개에서 6개 정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두 번째,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두 번째 방법은 이와 같이 표나 그림으로 표현한 다음에 간단하게 장점을 기술하는 것입니다.
앞선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고 부분에 여러 가지 간단간단하게 썼지만 이 부분에 그 기업체에서 내지는 그 산업에서 주로 통용되는 특수한 용어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타 산업 분야에 계시는 심사위원 분들이 그 말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짤막짤막하게라도 용어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다른 어떤 점들을 별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기술을 한다면 심사위원 분들이 그 기업에 지원하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봤을 경우에는 동종업계, 동종산업 분야에 있을 경우에 심사위원 분들이 지원 기업에서 쓴 용어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지원 기업에서는 A라고 하는 의미로 썼는데 심사위원분이 A 프라임으로 만약에 이해를 했다면 그 설명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더 의미심장한 문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그 명칭에 대한 의미를 짚어갈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이와 같이 여러 번을 반복하는 것은 사실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강조도 사실 잘 해야 되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듣는 이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 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저 기업의 장점은 저거밖에 없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약간의 단어를 서로 다른 단어를 써서 반복해서 같은 의미를 표현한다면 다소 생소한 용어를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을 나타내는 세 번째는 바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개발 기술의 독창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부분도 88페이지에 제가 쓴 책에 나와 있는데요.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어떤 특수한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도 예시기 때문에 자동차나 오토바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도 인터넷이나 그런 자료를 찾아보면은 자동차의 일반적인 평균 길이라든지 높이라든지 폭 같은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오토바이하고 제가 자동차로 이 예시로 든 이유는 각 산업 분야를 다 대표할 수가 없어서 일반인들도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차이에 대해서는 잘 구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도 잘 아실 수 있는 분야인 만큼 연구원분들은 더욱더 쉽게 아실 수 있어서 오토바이와 자동차를 비교를 했고요. 세 가지의 항목으로 나누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연비의 경제성.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오토바이를 개발 기술로 자동차를 기존 기술로 봤습니다. 이 부분도 오토바이가 모든 부분이 다 자동차보다 월등하진 않죠. 그중에서 오토바이가 장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만 뽑아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비에 대한 경제성을 자동차는 1리터당 10km를 간다고 했을 경우에 오토바이는 리터당 30km 가기 때문에 연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막힌 도로를 빠르게 이동하는 것은 상식적인 수준에서만 봐도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실 때 오토바이가 앞질러 가는 것을 보셨어도 훨씬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길이나 폭이 다 짧기 때문에 그 주차에 걸리는 시간이 오토바이가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예시를 든 것처럼 명확한 근거, 수치를 가지고 개발 기술에 대한 우수성을 입증한다면 심사위원분들이 조금 생소하다 하더라도 지원하는 기업이 주장을 받아들여지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발 대상 소재에 숨겨져 있는 장점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한 분야에 오랫동안 보시게 되면 고정관념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연구원들도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한쪽 시선으로만 계속 보게 되면은 단점은 단점으로 처음에 보기 시작한 기술은 계속 단점만 보이게 되고 장점으로 보기 시작한 부분은 장점이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지원 기술에서도 저의 경우에서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을 만한 소재를 좀 다른 시선으로, 낯선 시선으로 바라봐서 장점을 많이 부각하여서 최종 선정이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지원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다양한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많은 자료를 수집을 하는 것이 첫 번째로 필요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지원 기술의 장점을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장점을 발견하면 그 장점을 앞서서 표현했던 것처럼 수치라든지 정성적이나 정량적인 다른 방법을 써서 구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은 모두 네, R&D 정부 지원 사업 합격의 모든 것이라는 책에 나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오늘 시간 2-4 개발 기술의 독창성과 차별성에 대한 내용은 이것으로 다시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